정리를 하자면 자살에는 세 가지 요소가 관여하게 됩니다. 시작점에서 자살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자살로 몰고 가는 상황들, 자살점에 도달했을 때 자살 도구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심리부검은 주로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자살로 몰고 가는 상황들을 기본적으로 가장 중시하게 됩니다. 시작점과 자살점의 거리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거리 내에서 왜 자살로 가게 됐는지, 어떤 상황들, 어떤 사회학적인 요소들이 그 사람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오직 그 선택지밖에 안 가지고 있게 되었는지,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심리부검이 됩니다. 많은 경우 유명인의 자살이 있으면 베르테르 효과를 얘기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유명인의 자살이 자살 의도가 없던 사람을 자살로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살점에 이른 사람들이 기사화되는 유명인의 자살 방법, 자살 도구, 이것을 학습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사가 날 때 가능하면 구체적인 자살 도구나 자살 방법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부검은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시작점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삶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자살점까지 가는 과정을 조사하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is, path, worm 이라는 문장으로 정의가 됩니다. 시작점에서 자살점까지 가는 길이 달궈졌는가? 라는 뜻이 됩니다만 이 각 철자가 체크리스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각 철자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I입니다. 그리고 이 I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강박이라는 것입니다. 강박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내적인 사고하고 외적인 환경하고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다 끝장이 난 것처럼, 내 인생이 끝장이 난 것 같은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그 정도면 뭐 견딜만 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주관적인 사고와 객관적인 환경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 주관적인 사고가 옳다고 보는 것, 그것이 강박입니다. 객관적인 세상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이나 한 가지 맥락성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박이란 것은 내 생각이 옳다라고 보는 것이 강박입니다. 그리고 이게 터널 시야를 만들게 되어서 자살점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S는 이제 약물이나 이런 것인데 약물보다는 어떤 종류든지 간에 중독성 성향은 다 그렇습니다. 특정 연인의 행동에 대해서 중독적인 성향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것에 의존적이 되었을 때 그 의존적으로 되는 것은 시작점에서 자살점까지의 거리를 줄이게 됩니다. 아직 그 사이가 괜찮더라도 그 의존하는 대상이 가까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 해도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은 점점 시작점에서 자살점까지의 거리가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없다는 것인데, 자살은 죽음이 아니라 삶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가 상실이 될 때 자살이 찾아오게 됩니다. 보통 어둠은 빛의 결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의미라는 빛이 퇴색할 때 이곳으로부터 떠난다는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트라우마는 과거의 사건과 관련이 되고 불안은 미래와 관련이 됩니다. 대개 포비아라 부르는 공포는 두려움의 대상을 아는 것이고요. 불안은 두려움의 대상이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서적이라든지 어떤 느낌적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안은 미래로부터 오게 됩니다. 미래는 우리의 손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통제되어서 안전하게 그렇게 가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삶은 함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함정은 삶 속에 갇혀버린 것처럼 숨막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나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또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도 이게 방법적으로 그냥 삶으로부터 떠나는 것 외에는 없다고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은 미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사람의 용기는 꺾이게 됩니다. 아들러 심리학을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이는 희망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용기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미래의 희망이 사라질 때 삶의 의미가 퇴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삶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살은 심리적인 요소보다는 사회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아파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망가지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삶을 떠나고자 하는 기미를 보이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사람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은 터널 시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옆에서 귀찮을 정도로 개입하면 그 터널 시야가 망가지게 되고 그제서야 다른 선택지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선택지를 제시해주지 못하더라도 터널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를 계속 유지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자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살은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바로 이 세상 또는 나의 삶에 대한 분노와 복수가 관련되는 것이죠. 내 삶에 대한 최대의 복수는 내가 내 삶을 버리고 거기에서 내가 떠나버리는 것이 됩니다. 난폭한 성향도 시작점과 자살점의 거리를 좁히게 됩니다. 이는 심리적인 요소가 자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자살에 대한 내성의 약화에 있다는 그런 자살 시작점과 자살점의 거리를 좁힌다는 그런 것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의학적인 병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울한 기분과는 다른 것이죠. 자살의 경우는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판명이 되지 않더라도 진단이 되지 않더라도 기분 변화의 진폭이 크거나 아니면 특정 기분 상태에 들어가면 거기서 헤어나오기 힘이 드는 경우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점과 자살점의 거리가 좁혀져 가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상황은 위에서 말한 이즈패스웜 이 10개 항목 중에 적어도 7개 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평화로운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은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식살롱 채널이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이 분야는 사실 계획을 하고 있진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주위를 살펴보고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